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이 1.677조 달러로 오늘 6.9%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12.7% 상승해서 37,193불이 되었습니다. 폴카닷 10% 정도 상승하고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30,000불에서 32,000불 사이가 저점이다, 바닥이다고 생각을 하고 A, B, C, D, E 구간으로 나눠서 마지막 페이지 C지요. 이제 거기에 최고 하락점 그리고 다시 테스트해서 상승해서 현재 위치는 37,000불 정도 와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다. 그래서 페이지 C를 지나고 있다. 이게 끝나면은 다시 42,000불대 그 정도에서 보합 또는 횡보가 있고 50,000불까지 상승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30,000불이 바닥이다,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이걸 보면은 와이코프 이벤트 앤 페이지스 해서 와이코프 스케매틱입니다. 거의 이것도 흡사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그리고 하락에서 바닥으로 상승할 때 거의 와이코프 차트랑 이번 시즌은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 관련 회사에 500빌리언 달러를 투자했다. 비트코인 증오자라고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워런 버핏은 암호화폐 제품을 제공하는 디지털 은행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개인 소유의 디지털 은행인 뉴뱅크의 모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뉴뱅크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개인은행으로 2013년에 설립되고 4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 뉴뱅크 CEO는 현재 공모가를 계획 중이고, 디지털 은행은 작년 말에 디지털 투자 플랫폼인 이지앤베스트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거에 전통적인 은행과 보험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에서 금융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올 1분기에 거의 다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파고조차 지분을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3개를 내면 영주권을 주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나이브 부켈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열린 생방송 오디오 대화 채널에서 비트코인 3개를 내면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줄 것이고, 정부는 시민들을 위해 비트코인 지갑을 출시할 것이며, 국가는 상인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도록, 즉 비트코인 변동함에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약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신탁기금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추진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는 달러화를 상당히 쓰고 있는데, 이 달러화를 축소하는 목표는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달러화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달러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두 화폐를 모두, 즉 비트코인과 달러 2개를 암호화폐, 법정화폐처럼 쓰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이브 부켈 대통령을 이번 주에 국제통화기금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 변호인단은 미국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최근의 증거들이 전혀 무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변호인단에 따르면 SEC가 코너스톤 리서치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례의 절반은 리플이 하지 않은 초기 오퍼링 ICO이며, 나머지 절반은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 발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거 모두가 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코너스톤 보고서 인용에 따라서 75건의 사례 중에 37건, 약 50% 정도는 디지털 자산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 중 상당수는 암호화폐 산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기업의 미등록 주식 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리플은 SEC가 XRP를 판매를 미등록 주식의 매각과 관련되는 사례로 증권 오퍼링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는 전통적으로 섹션 5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반대 브리핑을 통해 ICO 맥락 밖의 디지털 자산 판매에 증권법의 등록 요건이 적용될 것이라는 공정한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는 올해 가자 지구에서 폭력 사태가 확산되자 비트코인을 기부받아 바이낸스를 통해 보내줘 있다는 것이 온체인 자료를 통해 나타났는데요. 세계의 블록체인 분석 업체와 코인데스크 자체 분석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장단체인 이자드딘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연장 로켓 공격을 주고받는 지난 5월 기부금이 급증하면서 2021년 초부터 최대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제공받아 이것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기부를 받은 비트코인으로 무기랑 다연장 로켓호 같은 것을 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하마스 지갑에서 나온 비트코인이 대건의 거래를 통해 바이낸스로 보내졌는데 그중 가장 최근의 것은 6월 6일이라고 바이낸스의 대변인 제시카 정에 따르면은 바이낸스가 이 거래소의 지갑을 막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마스 무장단체로까지 갔나 그거 보면은 바이낸스에 있는 거래 지갑이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 보내진 다음에 하마스로 다시 간다. 한 번 거쳐서 하마스로 들어가거나 한 번 거치고 두 번 거쳐서 하마스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바이낸스랑 온체인 그 업체들이 찾아내서 거래 지갑을 차단시켰다. 바이낸스 팀은 주소를 확인하고 수신 지갑을 차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바이낸스의 대변인 제시카 정이 코인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가자지구로 흘러간다고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자지구에서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동안 하마스에 대한 비트코인 기부가 증가했고 익명의 하마스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당시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후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